데이터가 방금 공개되었습니다. 상해선물거래소, 즉 SHFE가 2월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징 쿼터가 없는 참가자들에게 모든 은 계약에 대한 인도 배정을 0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소나 조정이 아니라 완전한 차단입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공식적인 정책이며 물리적 부족을 인정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어떤 물리적 충돌보다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상해선물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은 시장의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해징 쿼터가 없는 참가자들에게 실물 인도를 불허한다는 것은 투기적 거래자들이나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은을 실물로 인출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거래소가 보유한 실물은 의 재고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시장의 은이 충분하다면 거래소가 굳이 잠재적인 매수자들의 실물 인출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원활한 거래와 인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그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시스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현금 인출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은행에 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해선물거래소는 전 세계에 은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함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만 SHFE에서 20개 계정 그룹이 거래 위반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개 그룹이 정지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입니다. 거래소 규정 제16조를 확인해보면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검증하려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20건의 정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 내부에서 무언가 폭발 직전의 압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을 억누르고 실물 유출을 막기 위해 당국이 긴급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금융시장을 차가운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사투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실물을 확보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단순히 중국 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은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서방 세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맥스, 즉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6만 1천 온스의 은이 빠져나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3월 계약이 마감되고 롤오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3월 인도를 위한 충분한 은이 코맥스에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은 약 6만 8천 계약에 달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이것은 대략 3억 4천만 온스의 종이 은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제로 금고에 등록된 은은 1억 1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3.4대 1의 비율입니다. 실제 금속 1온스당 3.4개의 종이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종이 청구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실물 인도를 요구한다면 거래소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코맥스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고 검증 가능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을 믿지 말고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미결제 약정이 전체적으로 2천 계약 감소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규모 숏 커버링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실물 대비 종이 청구권의 비율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홍콩에서 설날을 앞두고 금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매 고객들이 선물용으로 작은 골드바와 동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명절 수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TV는 특히 은혜 공급 제약이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 공급 제약입니다. 이것은 음모론 블로그나 대한 매체의 주장이 아닙니다. 주류 금융 미디어가 방송에서 실물 부족이 현실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의 중간에 묻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너머를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가격이 안정되는 와중에도 중국의 대규모인 스퀴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주류 언론이 마침내 데이터에서 몇 달 동안 명백하게 드러났던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젠슨은 최근은 고갈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서방 금고의 은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과 런던 거래소의 은 리스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속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은 금고가 급속히 고갈됨에 따라 서방의 금고에서 동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코맥스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금고가 동시에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은의 과잉 소비와 과소 생산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그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관찰자들은 은 가격의 상승 속도와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체 분석을 확인해 보십시오. 데이터 소스가 인용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찍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CNBC가 자신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지정학적 체스게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들은 5년 연속으로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이 수출 관세를 통해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체 공급망을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도록 재편했습니다. 중국이 디커플링을 진행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전략적 비축, 그리고 상해 프리미엄 구축입니다. 오늘날 은에 대한 상해 프리미엄은 3.77달러에 달합니다. 동방의 실물 금속이 서방의 종이 계약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은 실물이 종이에서 분리되고 있다고 시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상해금 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해 상해 프리미엄을 확인하십시오. 매일 추적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은대금의 역학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용은 대금의 비율은 약 1대100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적 응용을 통한 사회의 의존도는 금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나 공급 상황은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오지 인프라 군사 응용 분야 등 모든 것이 채굴이 대체할 수 없는 속도로 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 비싸서 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은의 수익률 프로필이 금의 성과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인도 사이의 단절은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가격은 뉴욕의 스크린에 인쇄된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격은 누군가 실물 금속을 요구할 때 거래소가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해 프리미엄과 SHFE의 인도 제한, 그리고 금고 유출이 드러내고 있는 진실입니다. 종이 가격은 파생 상품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가격은 인도가 요구되고 거래소가 배정을 제한할 때 드러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방금 미국 자재 주식을 자산 목록에 추가하여 금은,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와 함께 거품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거품 위험 지표를 사용하여 거품이 있는 영역을 강조하는 주간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주도의 혁신이 앞으로 더 불안정하고 거품이 발생하기 쉬운 시장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도권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금속의 거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매도 신호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정확히 같은 주에 워렌 버핏이 거품 경고를 발표하는 동안 웰스파고는 2026년 금 목표가를 6,100달러에서 6,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지정학적 위험 시장 변동성, 그리고 강력한 중앙은행 수요입니다. 웰스파고는 최근 금의 하락세를 급격한 랠리 후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현물금은 1월 말 기록에서 10%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가격이 15에서 20% 이상 상승한 후 차익 실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가는 이것을 거품의 꼭대기가 아니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개의 주요 은행이 같은 주에 완전히 반대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권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거품입니까? 아니면 돌파구입니까? 답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시간 프레임과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데이터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봅시다. S&P500 대금의 비율은 25년 동안 거대한 약세장에 있었으며 20년 넘게 약 60%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난 기업가들이 수많은 시간을 일하고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금고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속보다 성과가 저조합니다. 수익도 없고 혁신도 없고 생산성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금은 4분의 1세기 동안 전체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S&P500의 수익률은 10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보다 낮았던 유일한 시기는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거품은 금속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거품은 가치가 하락하는 통화로 가격이 책정된 종이 자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은 오직 오르기만 한다고 훈련받는 동안 금은 21세기 전체에 걸쳐 미국 주식시장을 파괴해왔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낮은 가용 공급량을 가진 은은 양방향으로 더욱 격렬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입니다. 상해 선물거래소의 제로랏 정책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방은 이미 실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서방은 종이 위에서의 숫자로 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진실이 비어있는 금고와 인도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형태를 급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은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민감한 자산입니다. 산업적 수요와 화폐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동방과 서방의 패권이 맞부딪히는 지점에 바로 은이 있습니다. 은이 서방의 금고를 떠나 동방으로 향하는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상해 프리미엄입니다. 현재 기록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방의 은 현물 가격과 상해 현물 가격 사이에 온스당 3.77달러라는 거대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는 서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익 거래의 기회를 넘어서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금속이 종이 계약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다는 시장의 비명입니다. 상해 선물 거래소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입니다. 12시간 만에 은 가격이 7~8% 급등하며 시가총액에 이 970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최저치였던 63.9달러에서 불과 5일 만에 35%나 회복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3분의 1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변동성은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동안 상해 선물 거래소는 3개의 계정 그룹을 추가로 정지시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총 20개의 계정 그룹이 주요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 정지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시장 규제의 일환으로만 해석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0건의 개정 정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통제를 벗어나 실물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규제 당국이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증하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실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나중에 가격이 훨씬 더 높아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뉴욕으로 돌려 코맥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코맥스의 미결제 약정은 약 3억 4천만 온스에 달하는 종이 청구권입니다. 반면 등록된 실물은 1억 1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3.4 대 1의 비율. 이것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은의 양이 실제 금고에 있는 양보다 3.4배나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퍼 실버의 실체입니다. 파생 상품 시장은 본질적으로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적은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가 과도해지면 시장은 현실과 유리된 가상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1온스의 실물은을 놓고 3.4명의 주인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청산하거나 롤오버 만기 연장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물을 원하지 않고 단지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거나 실물 수요가 급증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만약 종이 청구권 보유자 중 30%만이라도 실물 인도를 요구한다면 코맥스의 금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뱅크런이 은행의 지급 불능을 초래하듯이 실버런은 거래소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해 선물 거래소가 제로랏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실물 인출을 차단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실물을 챙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가, 전체적으로 2천 계약 감소했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일부 숏 커버링이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둘러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의 숏 포지션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종이 계약을 매도합니다. 하지만 실물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매도세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홍콩의 금 수요 급증과 은 공급 제약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주류 언론이 공급 부족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들은 보통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정적인 뉴스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supply constraints, 공급 제약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젠슨의 분석처럼 서방의 금고에서 은이 빠져나가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의 이동이며 권력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서방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자원을 통제했습니다. 종이 돈을 찍어내어 실물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의 국가들은 더 이상 종이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상해 프리미엄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방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은 가격은 조작되었다라고 불평하며 시장을 떠나거나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조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JP 모건이 귀금속 시장 조작 혐의로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는 사실은 조작이 실제했음을 증명합니다.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증명하는 또 다른 사실은 조작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P 모건은 벌금을 내고도 다시 같은 책상으로 돌아가 같은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가 구현되어 조작이 끝나고 진정한 가격 발견이 시작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이 시장은 가격을 억누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세 요인들은 한 가지 전제 조건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바로 종이 시장이 가격 결정권을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